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16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16강 오늘은 16번째 16강 배울 내용은 삼국과 통일신라의 혹은 남북국 시대의 문화, 저번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문화사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 건축과 탑, 그리고 울상, 그리고 하나는 고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이 건축과 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건축과 그리고 탑, 주로 탑이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탑으로는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와 아래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탑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볼 건데, 하나는 통일신라 중대 때, 그리고 하나는 하대 때의 대표적인 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먼저 고구려는 대표적인 탑이 현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현존하는 탑도 없습니다. 탑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같은 경우는 주로 대다수의 탑들이 목탑으로 축조되어서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타 없어져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고구려 탑은 전해지지 않더라. 이에 비해서 백제는 대표적인 탑이 삼국시대 때 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일 먼저 조성된 대표적인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탑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걸로 또 한 가지가 부여 경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 이 백제의 두 탑 다 어떤 형식의 석탑이냐면 목탑 형식의 석탑이다. 그러니까 양식은 목탑 양식을 따르는데 재료는 돌로 이렇게 사용해서 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 신라의 탑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신라의 대표적인 탑으로는 경주 운항사 모전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전석탑. 그런데 좀 낯선 단어가 있죠. 이 모전이라는 단어인데, 이 모전은 벽돌을 의미합니다. 벽돌. 그래서 해석하면 벽돌탑입니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만든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벽돌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라 중국 탑 양식입니다. 그래서 중국 탑의 양식을 가져와서 만든 대표적인 신라의 탑으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만들어질 때는 9층으로 만들어졌다가 현재는 3층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황룡사 9층 목탑이 있겠더라. 이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호국적 성격을 가진 목탑이라 했죠. 이 몽골의 침입이 소실되어 현재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 신라를 위협하는 9 세력을 갖다가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탑이 이 황룡사 9층 목탑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때 만들어졌냐면, 둘 다 이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라든지 황룡사 9층 목탑이라든지 선덕여왕 시기 때 제작된 탑이 되겠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대 때로 넘어가면 중대 때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중대로 넘어가면 통일 신라시대 중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불국사 한번 좀 들어보셨죠? 불국사 누구나 다 아는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 이런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고 이거는 신라의 영도광시기 때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작한 건축물이 되겠더라. 그 외에도 가문사지 삼청석탑이라든지 그리고 뭐 불국사에 가면 또 대표적인 탑이 두 탑이 있죠. 하나가 불국사 삼청 석탑이 있죠. 일명 우리가 석가탑이라 부르는 거 석가탑이 있고 또 하나가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죠? 둘 다 지금 보면 삼청 형식을 지고 있는데 왜 이 삼청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제작하냐면 불교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가장 안정적인 숫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청 형태로 많이 지었고 또한 파례 같은 경우는 파례 하나만 보면 대표적인 이때 건축물로는 발해 석등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석등 이거는 고구려 양식을 따르고 있는 이러한 형태 정도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하대 때의 대표적인 탑으로는 진전사지 삼청석탑이 있습니다. 진전사지 삼청석탑이 있더라. 그리고 신라 하대 때는 성탑이 유행하더라. 성탑은 꼭 성탑이 무엇인지 모양 정도 꼭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때의 대표적인 건축과 탑을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두 번째 불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불상. 불상도 역시 삼국시대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남북시대가 되겠죠.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금동영가 7연명 좀 길죠. 7연명 열애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애입상. 그래서 여기서 입상은 서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열애는 부처님을 갖다가 의미하는,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열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금동명가 7연명 열애 입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구려 불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광배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미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광배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알아두시고,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서산용현리, 마의 열애 삼종상, 마의 열애 삼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존상은 세 개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온화한 미소, 백제의 미소로 조금 유명하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제의 미소, 부처님 상들이 온화하게 웃고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건데, 보시면 사람을 보는 시선에 따라서 혹은 아침에서 저녁에 볼 때 그 미소의 각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백제의 미소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신라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경주배동, 석조열애 역시 삼존입상이 되겠습니다. 삼존입상. 그래서 이런 불상들이 대표적으로 있더라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의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석굴암에 있는 본존 불상이 있죠. 본존
불상이 유명하고, 발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이게 종종 출제가 좀 되죠. 보시면 이불병자상, 말 그대로 부처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고, 발해는 어느 나라 양식을 따르고 있다? 고구려 양식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뒤에 뭐가 있다? 광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분 양식을 보도록 합시다. 고분은 좀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세 번째 고분, 무덤 양식이 되겠죠. 역시 고분도 삼국시대의 고분과 통일신라 발해의 고분 양식으로 볼 건데,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먼저 삼국시대 어느 나라부터 볼 거냐?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고구려는 크게 초기 무덤 양식과 후기 고분 양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초기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은 말 그대로 무덤 형태가,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올린 형태가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무덤을 갖다가 만든 이유는 뭐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말 그대로 돌을 갖다 위에 그대로 이렇게 쌓아 올렸겠죠. 이것이 하나의 무덤 형태로 점점 체계화되면서 변화된 건데, 무덤을 인간이 맨 처음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죽고 난 시신들을 다른 동물들이 와서 시신을 갖다 훼손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맨 처음 만들어진 게 무덤 형태죠. 그러다가 이게 체계화되고, 또한 권력자들은 자기의 무덤을 더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면서 그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 돌무지 무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장군총이 있습니다. 장군총. 누구의 무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냐면 그 장수왕의 무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상당히 그 크기가 응대하죠.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후기 때 무덤 양식은 무슨 무덤으로 바뀌냐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그 무덤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글자를 갖다 그대로 쓱 해보면 이렇게 있으면 안에 보시면 지금 보다시피 돌방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 돌방이 있는 겁니다. 돌로 만든 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널방이라 부르는데, 널방 뭐 혹은 이걸 돌방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위에 봉토를 갖다가 이렇게 흙을 갖다가 덮고 나서 굴이 있다는 거죠.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는 이런 무덤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굴식 돌방 무덤 형태를 띈 무덤이 강서대묘가 있고, 이 강서대묘 안에 보면은 사신도라는 벽화가 있죠. 사신도라는 벽화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무용총이라든지, 또 무용총 안에도 보면 무용도라는 벽화가 있고, 이렇다시피 이 무덤의 특징이 무엇이냐? 무덤은 일단은 이 돌방의 벽면에 뭐가 존재한다? 벽화가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렇게 굴이 있다 보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에 취약하겠습니까? 도굴에 취약해서 부장품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제로 넘어갑시다. 백제는 크게 무덤 형태를 세 세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위에가 적겠습니다. 밑에 실내를 적어야 돼서 크게, 자 보시면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무덤 그 형태가 양식이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가 위례성이죠. 위례성. 그 다음이 웅진석이죠. 다음이 사비성으로 이렇게 위례, 웅진, 사비로 수도가 천도하면서 무덤 양식이 바뀌게 되는데, 위례 시기 때는 대표적인 무덤 형태가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 왜 그러냐? 자, 이거 우리 연관시여서 살펴봐야 되겠죠.
백제를 건국한 초기 집단 세력은 어디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되겠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되겠다. 그래서 무덤 형태가 유사하다. 그래서 동일한 무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있다고 했죠.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되겠더라. 그런데 웅진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무덤이 역시 불식 돌방 무덤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나타나게 됩니다. 벽돌 무덤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 형태가 아니라 역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무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벽돌 무덤을 만드는 게 무령왕릉이 있죠. 무령왕릉이 있고 이 무령왕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의 무덤임을 갖다 알려주는 지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누구의 무덤이고 이러이러한 내용들 왕의 업적을 적어놓은 비석이 앞에 있는데 그걸 지석이라 부르는데 이 지석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진 무덤이 벽돌 무덤이 되겠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사비시기가 너무 앞으로 한데 자 저거 보면 지워졌죠.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로 넘어가면 사비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무덤 형태가 이제 다분히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 다음 신라가 좀 특이합니다. 토착적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신라의 무덤 형태를 보면 신라도 역시 초기와 그리고 후기의 무덤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신라 같은 경우는 돌무지 은널 무덤이란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 조금 복잡한데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겠죠.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란 것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있으면 이 이름을 갖다가 보시면 안에 덧널이 있죠. 덧널 나무 목각을 의미합니다. 그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방을 짜서 이 안에 시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뭘로 만드냐면 나무 덧널이라는 겁니다. 나무 덧널 목각 형태로 나무로 해가지고 이 반도 짜고 그 위에 방을 이렇게 만든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덧널이 있고 그 위에 이 돌무지를 갖다가 이렇게 돌을 갖다가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 같은 경우는 앞에 굴식 돌방 무덤과 다르게 여기에는 지금 보면 벽화가 있고 또 한 가지 도굴이 상당히 용이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무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도굴이 상당히 어렵겠죠. 도굴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벽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천마총이 있는데 천마총에 보면 천마도란 게 또 있죠. 유물 중에. 근데 이거는 벽화가 아닙니다. 그 말 보면 말 안장에 그려진 이 천마도라는 그림이 있지. 이거를 보고 벽화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더라. 다음 후기 때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는 역시 삼국시대 때의 전반적인 무덤 형태인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때 후기 때는 그 크기가 이전보다 작고 또한 그에 비해서 내부가 화려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통일신라 시대 때로 고분 형태를 갖다 넘어가 보면 자 다음 마지막으로 어느 시대로 넘어가겠다. 통일신라와 역시 발해의 무덤 형태로 넘어가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역시 그냥 굴식 돌방 무덤 형태가 일반적인데 둘레돌이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다고? 둘레돌이 있더라. 그 둘레돌이 뭐냐? 둘레돌이란 게 있는데 무덤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돌을 갖다가 지금도 뭐 둘레돌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감싸 써 있는데 여기에 희비지신 있죠. 뭐
여러분들 그 쥐, 그 외에도 뭐 소, 용, 뭐 이런 12지신을 갖다가 그려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발해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발해의 무덤 양식을 보면, 자, 발해 같은 경우에, 발해에는 크게 두 가지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가 정해 공주묘가 있고, 정해. 하나가, 지금 보시면, 정해 공주묘가 있고, 하나가 정효 공주묘가 있습니다. 정효 공주묘가 있는데, 정해 공주묘는 고구려 고분 양식을 갖다가 이어받아 가지고, 이거는 불식 돌방 무덤 형태를 띠고 있고, 정효 공주묘는 중국의 무덤 양식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벽돌 무덤 형태를 갖다가 띠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세 가지 건축과 탑, 그리고 불상, 그리고 고분에 대해서 그게 각 시대별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사실적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때 이러한 문화재가 있었구나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자, 10번 되어 있죠. 이건 둘 다 지금이 아니라 고급 문제입니다. 고급 문제. 과거에 났던 고급 39회인가 이쪽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가 된 것인데,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삼국시대의 탑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보 제30호로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중 일단은 힌트 중에 하나가 신라라는 것이 나왔고, 다음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다. 다음에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보면 신라, 이게 추측되는 것이 경주 아까 전에 봤던 분황사 모전 석탑과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모전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벽돌탑이라고 했죠. 처음에 몇 층으로 만들어졌다가 9층으로 만들어졌다가 현재는 3층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자, 1번은 지금 보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 영광탑입니다. 발해의 영광탑이다. 이게 발해 영광탑이고, 지금 2번은 한번 이 그림 좀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5층 석탑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제천 장락동 7층 제천 장락동 7층 모전 석탑이랍니다. 사실 선생님도 이거는 잘 몰랐던 건데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통일 신라 시대 때의 역시 탑입니다. 이 4번이 바로 경주 분황사 모정 석탑인데, 기단을 제외하고 지금 하나, 둘, 셋, 3층만 현재 남아있는 내용이죠. 5번 같은 경우는 다들 이게 뭔지는 알겠죠? 바로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통일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탑이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되고, 자, 다음 11번 보도록 합시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 석불은 6세기 말 7세기 초 서산 나왔습니다. 그죠? 또 있고, 백제의 미소. 아까 백제의 미소로 그런 백제와 연관성 있는 불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바로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이 되겠습니다. 삼존상. 특히 미소 이런 걸로 유명한데, 답은 1번입니다. 마의 열의 삼존상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2번은 무엇이냐? 이거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니다. 아주 그 크기가 큰 걸로 유명하죠. 18m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뭐 신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웅장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고려시대 때 사실 불상의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때 불상의 특징이 뭐냐, 특히 초기 때 특징이 뭐냐면 아주 웅장하고 크게 만드는데 예술적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띠는 게 고려시대 때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이 될 것이고, 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는 서울 보타사 마해보살 자상이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보타사, 서울에 있는 보타사 마해보살, 다음에 이게 자상, 앉아있다는 소리 되겠죠.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러한 불상이 될 것이고, 4번도 지금 보면 아주 크죠. 그런데 조금 보면 뭐 조화롭거나 그렇지는 않고 아주 크게 만들었죠. 역시 어느 시대 때 되겠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불상이 될 것이고, 5번 같은 경우는 하나 체크를 해둡시다. 이거는 신라의 아까 전에 봤던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습니다. 경주 대동 석조열의 삼존상이 되겠다. 삼존상. 그래서 이런 백제의 미소 이렇게 하면 바로 이거 그림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이고, 5번도 이미지 자료 꼭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보다시피 그 건축 탑 불상 그리고 고분 봤는데, 고분도 꼭 한번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